여러분, 제 며느리는 친정 엄마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곧 끝나. 시어머니 6개월이래.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 장례식장 3곳 비교했는데 여기 장례식장이 제일 싸더라. 어차피 올 사람도 없잖아. 가게 건물 받으면 우리 카페 바로 차릴 수 있어. 그 순간 화장실 가려던 제 발이 멈췄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더라고요. 벽에 기대지 않았으면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숙이라고 해요. 올해 68이고요. 남편 돌아가신 후 5년째 혼자 작은 중국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 하나 있고 며느리 하나 있는 평범한 할머니죠. 그렇게 조용히 살아왔어요. 어느 날부터 몸이 자꾸 안 좋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어요. 그리고 들었죠. 췌장암 말기입니다. 6개월 정도 남으셨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며느리가 갑자기 매일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제가 끝까지 모실게요. 반찬을 해오고 청소를 하고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하지만 며칠 지나니 이상했어요. 자꾸 유 원장 얘기만 꺼내는 거예요. 통장에서 돈도 자꾸 빠져나갔어요. 며느리 가방에서는 장례식장 팜플렛이 나왔고요. 그것도 3곳이나 가격 비교해 놓은 거였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었어요. 화장실 가려고 일어났는데 거실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정 엄마랑 통화하는 것 같았죠. 엄마, 곧 끝나. 시어머니 6개월이래. 이미 죽은 목숨인데 뭐. 장례식장 3곳 비교했는데 여기 장례식장이 제일 싸더라. 어차피 올 사람도 없잖아. 가게 건물 받으면 우리 카페 바로 차릴 수 있어. 그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지도 않더라고요. 그냥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걸. 제가 죽기를요. 아니, 어쩌면 더 빨리 죽길 바랐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어요. 제가 그 대화를 다 들었다는 걸. 그리고 더 중요한 건요. 제가 정말로 6개월밖에 못 사는 건지, 며느리가 계획한 대로 될 건지, 그건 며느리도 몰랐죠. 지금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들려드릴게요. 제 며느리가 어떻게 제 죽음을 기다렸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끝까지 들으시면 속이 정말 뻥 뚫리실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모든 건 평범한 어느 날 아침부터 시작됐어요. 김영숙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도 맞춰놓지 않았는데 몸이 알아서 일어나더라고요. 30년 넘게 식당 일을 하다 보니 이제는 습관이 됐죠. 이불을 개고 일어나 거실로 나왔어요. 창문 너머로 동네가 보였어요. 아직 어두웠지만 곧 해가 뜰 거예요. 할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한 잔 마셨어요. 냉장고 문을 열어 어제 남은 반찬을 꺼냈죠. 김치, 계란말이, 된장찌개. 혼자 먹기엔 충분했어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아침을 먹었어요. TV도 켜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았거든요.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거실벽에 걸린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20년 전 사진이에요. 중국집 앞에서 둘이서 활짝 웃고 있는 모습. 할머니는 잠시 사진을 바라봤어요. 여보, 오늘도 잘 지내고 있어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죠. 6시 30분. 할머니는 가게로 출근했어요. 집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중국집이었어요. 영숙이네 중국집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죠. 남편이 직접 써준 간판이에요. 할머니는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어요. 철컥.
익숙한 소리가 났어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니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기름 냄새, 간장 냄새, 그리고 오래된 나무 냄새. 할머니는 불을 켜고 에어컨을 틀었어요.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준비를 시작했죠. 양파를 썰고 당근을 채 썰고 고기를 손질했어요. 손놀림이 빨랐어요. 30년 동안 매일 해온 일이니까요. 8시가 되자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사장님, 짜장면 하나요. 단골 손님 박 사장님이었어요. 근처 철물점을 운영하는 분이죠. 네, 금방 나가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면을 삶고 짜장 소스를 볶기 시작했죠.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짜장면을 내주고 나서 박 사장님이 말했어요.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아, 괜찮아요. 그냥 조금 피곤해서요. 할머니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사실 요즘 몸이 자꾸 안 좋았어요. 어지럽고 소화도 잘 안 되고. 하지만 손님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죠. 그래도 병원 한번 가보세요. 건강이 제일이잖아요. 네, 알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오후가 됐어요. 손님이 뜸해지자 할머니는 잠깐 쉬었어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화면을 보니 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들었죠.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나 준호. 요즘 어떻게 지내? 응, 잘 지내지. 너는? 나도 잘 지내. 바빠서 그런데 이번 주말엔 못 갈 것 같아. 그래, 괜찮아. 바쁜데 오지 마. 미안해, 엄마. 다음에 갈게. 응, 알았어.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 한편이 허전했지만 익숙한 느낌이었어요. 저녁 7시.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할머니는 문을 닫았어요. 설거지를 하고 주방을 정리하고 바닥을 쓸었죠. 모든 걸 끝내고 나니 8시가 넘었어요. 할머니는 불을 끄고 가게를 나왔어요. 철컥. 문을 잠그는 소리가 밤거리에 울렸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어요.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췄죠. 동네는 조용했어요. 가끔 지나가는 차 소리만 들렸어요. 할머니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이 보였어요. 여보, 오늘 하루도 잘 보냈어요. 할머니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어요. 불을 켜니 조용한 집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갔죠.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어요.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TV를 켰어요.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할머니는 멍하니 TV를 봤어요. 9시가 되자 할머니는 일어나 씻으러 갔어요. 따뜻한 물로 샤워를 하니 몸이 조금 풀리는 것 같았어요. 수건으로 몸을 닦고 잠옷으로 갈아입었죠.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오늘도 하루가 끝났네.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이렇게 지나가겠죠. 모레도 글피도 그렇게 평범한 하루들이 계속될 거예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금방 잠이 들었죠. 조용한 밤이었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평범한 밤. 하지만 할머니는 몰랐어요. 이런 평범한 하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가게에 나갔지만 몸이 점점 더 안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지끈거렸고요. 밥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됐어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죠. 어제는 주방에서 어지러워서 벽을 잡았어요. 잠깐이었지만 무서웠어요. 단골 손님들도 눈치챘어요. 사장님,
얼굴이 너무 안 좋아요. 병원 가보세요. 아이고,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할머니는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으론 걱정이 됐어요. 이게 그냥 피곤한 건가? 아니면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죠. 결국 할머니는 병원에 가기로 했어요. 월요일 오전 가게 문을 닫고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야 하는 곳이었죠.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건강해 보였어요.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병원에 도착하니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접수하고 진료 순서를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나서 이름이 불렸어요. 김영숙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 진료실 문을 열었어요. 똑똑.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의사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요즘 자꾸 어지럽고요. 소화도 안 되고 속이 답답해요.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1달 전부터요. 처음엔 그냥 피곤한가 했는데 점점 심해지는 것 같아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트를 적었어요. 일단 검사를 해봐야 할 것 같네요. 혈액 검사하고 초음파, CT도 찍어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검사는 오래 걸렸어요. 혈액을 뽑고 초음파실로 갔다가 CT실로 갔다가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 오후가 됐죠. 할머니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어요. 주변엔 다른 환자들도 앉아 있었어요. 누군가는 가족과 함께 왔고요. 누군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할머니처럼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준호야? 엄마, 나 준호. 뭐해? 아, 나 지금 병원이야. 병원? 왜? 어디 아파?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응, 요즘 몸이 좀 안 좋아서 검사 받고 있어. 혼자 갔어? 왜 말 안 했어? 괜찮아. 큰 거 아닐 거야. 엄마 결과 나오면 바로 전화해. 알았어, 알았어. 걱정 마.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김영숙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할머니는 다시 진료실로 들어갔어요. 의사는 모니터를 보고 있었죠. 할머니가 앉자 의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표정이 아까와 달랐어요. 무거워 보였어요.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의사가 입을 열었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는 숨을 참았어요. 췌장의 종양이 보입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종양?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췌장암 말기로 보입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 같았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도 전이가 된 상태고요. 할머니는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의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아마 6개월 정도. 6개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할머니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치료는 할 수 있나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항암 치료를 할 수는 있지만 완치는 어렵습니다. 증상을 완화시키고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에요. 의사는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가족분들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니, 끄덕인 것 같았어요. 정신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진료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었죠.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병원 로비에 나와 벤치에 앉았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누군가는 웃고 있었고요. 누군가는 아기를 안고 있었어요. 다들 살아 있었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죠. 아들 번호를 눌렀어요. 따르릉, 따르릉.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결과 나왔어? 응, 나왔어.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핑 돌았거든요. 엄마, 왜 그래? 뭐래? 나, 췌장암이래.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뭐? 말기래. 6개월 정도.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엄마, 진짜? 아들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응. 엄마, 지금 어디야? 혼자야? 응, 병원이야. 엄마, 나 지금 회의 중이야. 미안한데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알았지? 응.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주변이 너무 시끄러웠어요. 사람들 목소리, 발소리, 안내방송. 모든 게 귀에 들어왔다가 사라졌어요. 할머니는 그냥 앉아 있었어요.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몰라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병원 밖으로 나갔죠. 택시를 잡아 탔어요. 어디 가세요? 기사님이 물었어요. 할머니는 주소를 말했어요. 목소리가 잠겨 있었죠. 택시는 조용히 달렸어요. 창밖으로 거리가 지나갔어요. 저녁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어요. 퇴근하는 사람들, 저녁 먹으러 가는 사람들. 다들 평범한 하루를 보내고 있었죠. 할머니만 빼고요.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택시비를 내고 내렸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죠. 불을 켰어요. 조용한 집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신발도 제대로 벗지 못하고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소리 없이요. 뺨을 타고 턱으로, 턱에서 바닥으로.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어깨가 들썩였죠. 여보, 나 어떡해. 할머니는 작게 울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에서 혼자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는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죠. 거울을 봤어요. 붓고 빨개진 눈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거울 속 자신을 바라봤어요. 6개월. 그 말이 또 떠올랐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죠. 여보, 나 곧 갈 것 같아요. 할머니는 사진을 향해 말했어요. 보고 싶었어요. 많이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엔 조금 덜 아팠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 아까는 미안했어. 회의 중이라. 괜찮아. 엄마, 괜찮아? 밥은 먹었어? 응, 먹었어. 거짓말이었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갈게. 지혜랑 같이. 응, 알았어.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알았지? 응.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창밖을 봤죠.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별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6개월. 그 시간이 길까요? 짧을까요? 할머니는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제 평범한 하루는 없을 거라는 것. 주말이 됐어요. 할머니는 병원 다녀온 후
계속 집에만 있었어요. 가게 문을 닫았죠. 단골 손님들한테 좀 아파서 쉰다고 문자를 보냈어요. 정확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말하기가 무서웠거든요. 토요일 오전 10시쯤이었어요.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동. 할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죠. 어머니. 며느리 박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손에는 커다란 쇼핑백을 들고 있었고요. 왔니? 할머니는 조금 놀란 표정으로 문을 열어줬어요. 어머니, 얼굴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많이 힘드시죠? 며느리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평소 며느리는 악수도 잘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어머니, 앉으세요. 제가 차 끓여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아들 준호는 소파에 앉았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병원에서 뭐래? 치료는 할 수 있대? 응, 항암 치료할 수 있대. 근데 할머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근데 뭐? 완치는 어렵대. 시간을 조금 더 벌 수 있을 뿐이래.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주먹을 꽉 쥐었죠. 엄마, 미안해. 왜 내가 미안해? 괜찮아. 할머니는 아들의 등을 토닥여줬어요. 며느리가 차를 들고 나왔어요. 어머니, 따뜻한 대추차예요. 몸에 좋대요. 며느리가 찻잔을 할머니 앞에 놓았어요. 대추 향이 진하게 났죠. 고마워, 서연아. 아이고, 뭐려. 제가 해드려야죠. 며느리는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그리고 할머니 어깨를 살짝 안았죠.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며느리가 이렇게 한 적이 없었거든요. 어머니, 이거 가져왔어요. 며느리가 쇼핑백을 열었어요. 안에는 건강식품이 가득 들어 있었죠. 홍삼, 영지버섯, 프로폴리스. 이게 다 뭐니? 어머니 드시라고요. 비싼 거 골라서 샀어요. 얼마나 했는데. 괜히 돈 쓰게. 어머니, 돈이 중요해요? 어머니 건강이 최우선이죠. 며느리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눈을 보며 말했죠. 어머니, 저희가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이고, 어머니. 당연한 거예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할머니는 며느리 품에 안겨 조용히 울었어요. 준호도 옆에서 할머니 등을 쓰다듬어줬죠. 그렇게 한참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됐어요. 어머니, 제가 점심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죠. 어머니, 냉장고가 텅텅 비었네요. 밥은 드셨어요? 응, 대충 먹었어. 사실 며칠째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안 되겠어요. 제가 장 좀 보고 올게요. 여보, 같이 가자. 그래. 며느리와 준호가 집을 나갔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있었죠. 며느리가 너무 다정했어요. 평소와 너무 달랐어요. 원래 이런 애였나?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내가 아파서 걱정되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1시간쯤 지나서 둘이 돌아왔어요. 손에는 마트 봉지가 가득했죠. 어머니, 다녀왔어요. 며느리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부엌으로 들어가 요리를 시작했죠. 칼질 소리, 기름 지글거리는 소리. 익숙한 소리들이었어요. 할머니는 부엌을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열심히 요리하는 모습이 보였죠.
점심이 차려졌어요. 된장찌개, 불고기, 나물 반찬. 상이 푸짐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해드려야죠. 며느리가 할머니 밥그릇에 밥을 퍼담았어요. 그리고 국도 떠서 앞에 놓아줬죠. 할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어요. 밥을 한 입 먹었죠.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다. 며느리가 활짝 웃었어요. 식사를 하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항암 치료 언제부터 시작하세요? 다음 주부터래.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혼자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혼자 갈 수 있어. 안 돼요. 제가 꼭 모셔다 드릴 거예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어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 제가 자주 올게요. 매일 올게요. 매일? 그럴 필요 없어. 너도 바쁜데. 아니에요. 어머니가 제일 중요해요. 며느리가 할머니 손을 꼭 잡았어요.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어요. 청소도 했죠. 거실을 쓸고 닦고 화장실도 깨끗이 청소했어요. 할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착했었나? 왠지 모를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그 느낌을 무시했죠. 오후 4시쯤 됐어요.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그래, 고마웠어. 오느라 수고했어.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당연한 거죠. 며느리가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내일도 올게요. 반찬 만들어 드릴게요. 내일도? 괜찮아.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안 돼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죠. 아들과 며느리가 나갔어요. 할머니는 문을 닫았어요.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죠. 집이 깨끗해져 있었어요. 냉장고에는 음식이 가득했고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고마운 일이지. 할머니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왠지 모를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가슴 한쪽이 답답했죠. 그날 밤이었어요.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잠이 안 왔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 환한 웃음, 따뜻했던 손길. 왜 이렇게 친절하지?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평소 며느리는 한 달에 한 번 오면 다행이었어요. 와도 30분 정도 있다가 바로 갔죠. 설거지나 청소는커녕 차 한 잔 끓여준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완전히 달랐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아파서 그런가 봐. 며느리가 걱정돼서 그러는 거겠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불편한 느낌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죠. 마치 뭔가 잘못됐다는 신호 같았어요. 다음 날 일요일, 며느리가 정말 왔어요. 아침 9시였어요. 손에는 또 쇼핑백을 들고요. 어머니, 주무셨어요? 언니. 반찬 만들러 왔어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며느리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요리했어요. 김치찌개, 미역국, 나물 여러 가지, 생선구이. 반찬통이 가득 찼죠? 어머니, 이거 냉장고에 넣어두세요. 일주일은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고마워. 이렇게까지. 괜찮아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청소도 다시 했어요. 창문도 닫고 베란다도 정리했죠.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이상해. 그 느낌이 더 강해졌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신 고맙다고만 말했죠.
저녁 6시쯤 며느리가 돌아갔어요.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냉장고를 열어봤죠. 반찬이 가득했어요. 할머니는 반찬통 하나를 꺼내 뚜껑을 열었어요. 김치찌개였어요. 한 입 먹어봤죠. 맛있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숟가락을 내려놨어요. 목이 넘어가지 않았거든요. 왠지 모르게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너무 친절했어요. 너무 다정했어요. 그게 오히려 무서웠어요. 할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었어요. 두근두근.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죠. 왜 이러지? 할머니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것. 그날 밤, 할머니는 또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그 환한 웃음 뒤에 뭐가 있을까? 할머니는 알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며느리가 왜 그렇게 친절했는지, 그 이유를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정말 매일 왔어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하루도 빠짐없이요. 아침에 와서 청소하고 밥 차려주고 저녁 늦게 돌아갔죠. 할머니는 며느리의 헌신에 감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점점 더 불편해졌어요. 수요일 저녁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녁을 차려놓고 할머니 옆에 앉았어요. 어머니, 내일 병원 가시잖아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고마워. 근데 혼자 가도 돼. 안 돼요. 제가 꼭 모셔드릴 거예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래. 고맙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어머니,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응? 뭔데? 어머니,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생각해 보셨어요?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로요. 유언장? 네. 그러니까 만약을 위해서요. 며느리가 할머니 눈을 보며 말했어요. 건강할 때 미리 정리하시는 게 좋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죠. 유언장은 왜 갑자기?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그냥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말이에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밥맛이 뚝 떨어졌거든요. 며느리가 말을 이었어요. 요즘 많이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힘드실까봐. 나중에 정신 없으실 수도 있잖아요. 병이 더 심해지면.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실 때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시고. 며느리는 계속 말했어요. 할머니는 그저 듣고만 있었죠. 가게 건물 있으시잖아요. 그것도 정리하셔야 하고, 예금도 있으시고, 보험도 있으시고, 이런 것들 정리 안 하시면 나중에 복잡해져요. 며느리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제 말 이해하시죠?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 눈빛이 왠지 무서웠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할머니는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나중에는 힘드실 거예요. 지금 하시는 게 나중에 생각해 본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조금 날카로워졌어요. 며느리는 입을 다물었죠. 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어요. 그날 밤, 며느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유언장,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왜 갑자기 유언장 얘기를 하지?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친절한 게 이것 때문이었을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너무 예민한 거야. 며느리가 나를 걱정해서 그러는 거겠지. 하지만 아무리 그렇게 생각하려 해도 불편한 감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가슴 한쪽이 무거웠죠. 목요일 아침, 며느리가 일찍 왔어요. 어머니, 병원 갈 준비하세요. 응, 알았어. 할머니는 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며느리가 할머니 가방을 챙겨줬죠. 어머니, 혹시 통장이나 도장 같은 거 챙기셨어요? 통장? 그건 왜? 병원비 내야 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챙겼어. 할머니는 가방을 확인했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 며느리가 운전하며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 계획 자세히 들어보세요. 응, 그럴게. 그리고요. 혹시 의사 선생님이 시간 얼마나 남았는지 물어보시면. 며느리가 말을 멈췄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왜?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느꼈어요. 며느리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진료실로 들어갔죠. 의사가 검사 결과를 설명했어요. 항암 치료 시작하셔야 해요. 다음 주부터 입원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느리가 옆에서 물었죠. 선생님, 치료하면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어요? 의사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글쎄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1년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네, 치료 잘 받으시면 1년 정도는. 아, 그렇군요.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흘끗 봤죠. 며느리 표정이 이상했어요. 실망한 것 같기도 하고, 놀란 것 같기도 하고, 병원을 나왔어요. 차에 타자마자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1년이나 더 사실 수 있대요. 다행이죠? 그러게.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기쁜 것 같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당황한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그래도 유언장은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1년이라고 해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미리미리 정리해 두시면 어머니도 마음 편하실 거예요. 며느리는 유언장 얘기를 또 꺼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창밖만 봤죠. 집에 도착했어요. 며느리가 점심을 차려줬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응, 고마워. 할머니는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자꾸 쳐다봤거든요. 점심을 먹고 나서 며느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종이 몇 장이었죠. 어머니,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뭔데? 유언장 양식이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봤어요. 할머니는 종이를 받았어요.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죠. 재산 목록을 적는 칸이 있었고요. 상속인을 적는 칸도 있었어요. 어머니, 이렇게 미리 써두시면 나중에 편해요. 가게 건물 주소 적으시고, 예금 계좌번호 적으시고, 며느리가 설명했어요. 할머니는 종이를 내려놨어요. 나중에 볼게. 어머니, 지금 하시는 게 나중에 본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커졌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죠.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며느리가 종이를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생각했어요.
유언장 양식까지 준비해 왔어. 왜 이렇게 급하지?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느낌. 그 느낌이 점점 강해졌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통장 앱을 열어봤죠. 최근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어요. 일주일 전 1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할머니는 기억이 안 났어요. 100만 원을 쓴 적이 없었거든요. 다음 날 50만 원이 또 빠져나갔어요. 그 다음 날 30만 원. 할머니는 은행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카드로 결제하신 내역이에요. 카드요? 제가 카드 쓴 적 없는데요. 건강식품 구매 내역이네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건강식품. 며느리가 사온 그 비싼 건강식품들. 할머니는 깨달았어요. 며느리가 할머니 카드로 계산한 거였어요. 할머니 돈으로 건강식품을 산 거죠. 할머니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왜 말도 안 하고. 할머니는 며느리에게 전화하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왜 내 카드 썼어? 하면 며느리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어머니 위해서 산 건데요 라고 할까요? 할머니는 전화를 걸지 않았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가 또 왔어요. 어머니, 저녁 드셨어요? 아니, 제가 만들어 드릴게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며느리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예전 같으면 고마웠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무서웠어요. 저녁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또 말했어요. 어머니, 유언장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 어머니, 너무 미루시면 안 돼요. 나중엔 정신 없으실 거예요. 항암 치료 시작하시면 힘드실 텐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씩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왜 이렇게 유언장 얘기만 하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며느리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어머니, 오해하시는 거예요? 난 그냥 어머니 걱정돼서 어머니 편하시라고 하는 말인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까지 글썽였죠. 할머니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미안해, 서연아. 내가 요즘 예민해서.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너무 조급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알았어요. 그 웃음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요. 그날 밤, 할머니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 얼굴이 자꾸 떠올랐죠. 유언장 양식, 빠져나간 통장 돈, 과한 친절, 모든 게 이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내 재산을 노리는 걸까? 그 생각이 들자마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설마. 하지만 의심은 점점 커져갔어요. 불안감도 함께요.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며느리를 좀 더 지켜봐야겠다고. 뭔가 이상하다는 걸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죠. 밤은 길고 길었어요. 다음 주 월요일, 할머니는 병원에 입원했어요. 항암 치료가 시작됐죠. 며느리는 매일 병실에 왔어요. 아침에 와서 점심까지 있다가 오후에 돌아갔어요. 간호사들도 며느리를 칭찬했죠. 환자분 며느리 정말 효자시네요. 요즘 저렇게 극진히 모시는 며느리 드물어요.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불안했어요. 수요일 오후였어요. 며느리가 병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엄마. 나 지금 병원이야. 친정 엄마였나 봐요.
며느리가 복도로 나가며 말했어요. 잠깐만 기다려. 밖에서 통화할게.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몸이 많이 힘들었거든요. 항암제 부작용으로 속이 메스꺼웠죠. 잠시 후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표정이 밝았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제가 물 좀 떠올게요. 며느리가 물컵을 들고 정수기로 갔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며느리가 아까와는 다르게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전화 통화하고 왜 저렇게 기분이 좋지? 며느리가 물을 가져다 줬어요. 어머니, 천천히 드세요. 고마워. 할머니는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며느리가 옆에 앉았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어머니, 통장 비밀번호 아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물을 삼키다 말고 며느리를 봤죠. 통장 비밀번호? 네, 혹시 모르니까요. 어머니가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요. 만약 급하게 돈 찾아야 할 일 생기면. 며느리가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제가 대신 처리해 드릴 수 있게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눈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비밀번호는 나만 알면 돼.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안 돼요. 만약 어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요? 제가 알고 있어야 안심이죠. 며느리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어머니, 저를 못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왜 안 알려주세요? 저 며느리인데 며느리가 알면 안 돼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며느리가 화를 내는 건 처음 봤거든요. 서연아, 화내지 마. 난 그냥 아직은 내가 관리하고 싶어서 그래. 나중에 정말 필요하면 그때 알려줄게. 할머니가 달래듯 말했어요. 며느리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어머니가 그러시면.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리고 병실을 나갔죠.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어요. 며느리가 통장 비밀번호를 물어본 거예요. 왜? 할머니는 불안했어요. 며느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았죠. 10분쯤 지나서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표정은 다시 밝아져 있었어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제가 과일 좀 깎아드릴게요. 며느리가 사과를 꺼내 깎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아까 화났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금요일이 됐어요. 할머니는 퇴원했어요. 일주일치 항암 치료를 받고 나니 몸이 많이 힘들었죠. 며느리가 차로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어머니, 집에서 푹 쉬세요. 응, 고마워. 제가 내일 또 올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돌아온 할머니는 침대에 누웠어요. 온몸이 무거웠어요. 잠깐 눈을 붙이려고 했죠.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은행에서 온 문자였어요. 출금 200만 원. 할머니는 벌떡 일어났어요. 200만 원? 할머니는 은행 앱을 열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죠. 거래 내역을 확인했어요. 오늘 오후 2시 200만 원이 빠져나갔어요. 할머니는 은행에 전화했어요. 고객님, ATM에서 출금하신 내역이에요. 제가 ATM 간 적 없는데요. 저 지금 집에 있어요. 그럼 혹시 카드를 누가 가지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카드. 며느리가 가지고 있었어요. 병원에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보관할게요라며 가져갔었죠. 할머니는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200만 원을.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눈물이 핑 돌았죠. 며느리에게 전화했어요. 따르릉, 따르릉. 어머니? 며느리 목소리가 밝았어요. 서연아, 너 혹시 오늘 내 카드 썼니? 네. 은행에서 문자 왔어. 200만 원 빠져나갔다고.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아, 그거요.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병원비 내느라 썼어요. 병원비? 네, 항암 치료 추가 비용 나왔잖아요. 그런데 왜 말 안 하고? 어머니 퇴원하셔서 피곤하실 것 같아서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았어요. 그런데 영수증 있니? 할머니가 물었어요. 영수증요? 응, 병원비 영수증. 아, 그거. 제가 어디 뒀더라. 며느리가 당황하는 게 느껴졌어요. 찾아서 보내줄게요, 어머니. 걱정 마세요. 그래. 보내줘. 네, 알겠어요. 어머니 푹 쉬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병원비. 할머니는 병원에서 수납 영수증을 받았어요. 항암 치료 비용은 이미 다 냈었죠. 추가 비용 같은 건 없었어요. 며느리가 거짓말을 한 거예요. 할머니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왜 이러는 거니? 며느리가 할머니 돈을 훔친 거예요. 말도 안 하고요. 할머니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토요일, 며느리가 왔어요. 손에는 또 쇼핑백을 들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어제 영수증 보냈니? 아, 그거요. 제가 깜빡했어요. 오늘 꼭 보내드릴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며느리는 청소를 시작했어요. 거실을 쓸고 화장실을 닦고 평소처럼 열심히 했죠.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지켜봤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어요. 200만 원을 훔친 사람 같지 않았죠. 점심을 먹으면서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다음 주에 또 입원하시잖아요. 응. 혹시 카드랑 통장 제가 계속 보관해도 될까요? 필요할 때 쓰기 편하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물었어요. 할머니는 숟가락을 꽉 쥐었어요. 손에 힘이 들어갔죠. 아니, 괜찮아. 내가 가지고 있을게. 어머니, 그러시면 불편하잖아요. 괜찮다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며느리 표정이 굳었어요. 그러세요. 며느리가 밥을 먹다 말고 일어났어요. 저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화장실로 간 사이 할머니는 며느리 가방을 봤어요. 소파 위에 놓여 있었죠.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을 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가방 안에 지갑이 있었어요.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어요. 열어봤죠. 그 안에 할머니 카드가 있었어요. 며느리가 반납했다고 했었는데 아직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카드를 꺼냈어요. 주머니에 넣었죠. 그리고 재빨리 지갑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화장실 문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소파에 앉았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점심 다 드셨어요? 응. 제가 설거지 할게요. 며느리가 웃으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죠. 며느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꺼낸 카드를 봤어요. 자기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반납한 척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어. 할머니는 온몸이 떨렸어요.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죠. 할머니는 은행에 전화했어요.
카드 정지시켜 주세요. 네, 고객님. 분실하셨나요? 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며느리가 더 이상 돈을 못 빼가게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카드가 안 돼요. 혹시 정지하셨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응. 분실 신고했어. 분실요? 언제요? 오늘 오후에. 그러셨군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알겠어요. 그럼 새 카드 나오면 알려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느리가 화난 게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뭘 노리는지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죠.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며느리를 어떻게 막아야 할까요?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며느리가 뭘 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겠다고. 그래야 아들에게도 말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절대로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 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친절함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죠. 어머니, 식사하세요. 밥을 내놓을 때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약 드셨어요? 물을 때도 짜증이 섞여 있었고요. 할머니는 느꼈어요. 며느리가 변하고 있다는 걸요. 수요일 오전이었어요. 며느리가 또 왔어요. 어머니, 청소 좀 할게요. 며느리는 인사도 제대로 안 하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며느리를 봤죠. 며느리가 거실을 쓸면서 중얼거렸어요. 휴, 언제까지 이래야 하나. 작은 목소리였지만 할머니 귀에 들렸어요. 할머니 가슴이 철렁했죠. 며느리가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갔어요. 할머니는 거실에 혼자 남았죠. 며느리 가방이 소파 위에 놓여 있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장실 문이 닫혀 있었죠.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가방으로 다가갔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어요. 손을 뻗어 가방을 열었죠. 지갑, 핸드폰, 화장품, 그리고 종이 몇 장이 보였어요. 할머니는 종이를 꺼냈어요. 장례식장 안내문이었어요. 세 곳이나 됐죠. 평화의 전당 장례식장, 영원한 빛 장례식장, 안식의 집 장례식장. 할머니는 종이를 펼쳐봤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팜플렛마다 가격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쓴 메모도 있었죠. 평화의 전당 마이너스 350만 원 제일 저렴. 영원한 빛 마이너스 420만 원. 안식의 집 마이너스 500만 원.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장례식장 가격을 비교하고 있었어요. 더 끔찍한 건 메모 밑에 적힌 글씨였어요. 11월 중 예상. 미리 예약 필요? 할머니는 종이를 보다가 손을 놓칠 뻔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죠. 11월. 지금이 10월 중순이었어요. 며느리가, 할머니가 한 달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화장실 문이 열렸어요. 할머니는 재빨리 종이를 가방에 넣었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안 들어갔죠. 며느리가 나왔어요. 어머니, 뭐 하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아무것도. 할머니는 가방에서 손을 떼고 소파에 앉았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잠깐 안을 들여다봤죠. 할머니는 숨을 참았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닫았어요. 어머니, 점심 뭐 드실래요?
응, 아무거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부엌으로 갔어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점심을 먹는 동안 할머니는 한마디도 못했어요. 며느리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장례식장 팜플렛, 가격 비교, 11월 중 예상. 그 글씨들이 자꾸 떠올랐어요. 어머니, 왜 안 드세요? 며느리가 물었어요. 응, 입맛이 없어서. 에휴, 그래도 드셔야죠. 건강하셔야 하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하지만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어요. 건강하셔야 한다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내가 한 달 안에 죽을 거라고. 장례식장까지 알아보고 할머니는 목 놓아 울었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증거를 남겨야 해.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해요. 아들에게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할머니는 일어나 서랍을 뒤졌어요. 오래된 녹음기가 하나 있었어요. 남편이 쓰던 거였죠. 할머니는 녹음기를 꺼냈어요. 배터리를 갈았어요. 작동하는지 확인했죠. 테스트, 테스트. 할머니 목소리가 녹음됐어요. 재생해보니 잘 들렸어요. 좋아. 할머니는 녹음기를 서랍에 다시 넣었어요. 다음 날 목요일, 며느리가 왔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식탁 밑에 붙여놨어요. 작은 테이프로 고정했죠.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인사는 했지만 목소리가 무뚝뚝했어요. 며느리가 청소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방에서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빨간 불이 켜졌죠. 녹음이 시작됐어요. 할머니는 거실로 나갔어요. 점심을 먹으면서 할머니가 물었어요. 서연아, 너 요즘 힘들지? 네. 매일 오느라 힘들잖아. 아니에요. 괜찮아요.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하지만 표정은 피곤해 보였죠.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 어머니, 괜찮다니까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짜증스러웠어요.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가 숟가락을 3개 내려놨죠. 철컥. 소리가 컸어요.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돼요?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어요. 응? 저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오는 것도 힘들고, 청소하는 것도 힘들고. 그런데 어머니는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안 하시잖아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야, 난 항상 고맙다고. 형식적으로만 하시잖아요. 며느리 목소리가 커졌어요. 저도 사람이에요. 제 시간도 소중하다고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제가 왜 이래야 해요? 왜 매일 와야 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며느리 눈에 눈물이 글썽였죠. 하지만 진짜 눈물 같지 않았어요. 서연아, 어머니도 이해해 주세요. 저도 힘들어요. 며느리가 가방을 들었어요. 저 오늘은 먼저 갈게요.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쾅! 할머니는 혼자 남았어요. 며느리가 화를 냈어요. 처음으로요. 할머니는 식탁 및 녹음기를 확인했어요. 아직 녹음 중이었죠. 할머니는 녹음을 멈췄어요. 저녁이 됐어요.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준호야. 응. 지혜가 오늘 집에 와서 울더라. 엄마한테 뭐 들었대? 할머니는 숨이 막혔어요. 난 아무 말도 안 했어. 지혜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 엄마, 지혜가 매일 가는 거 힘들대. 좀 이해해줘. 준호야, 난 억지로 오라고 한 적 없어. 알아. 근데 지혜 입장도 생각해줘. 자기 일도 있잖아.
엄마 미안한데 며칠만 혼자 계실 수 있어? 지혜가 좀 쉬게. 할머니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 고마워, 엄마. 사랑해.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아들까지. 며느리 편을 들었어요. 할머니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죠. 금요일 오후, 할머니는 혼자 병원에 갔어요. 재검사를 받으러요. 며느리가 없으니 택시를 타고 갔죠.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결과를 보더니 말했어요. 할머니, 이상한데요? 네. 처음 진단이 잘못됐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의사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췌장에 종양이 맞긴 한데, 악성이 아니에요. 양성 종양이에요. 수술하면 완치 가능합니다. 의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6개월 시한부는 오진이었어요. 죄송합니다. 할머니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그럼, 저 안 죽어요? 네, 안 죽으세요. 수술 잘 받으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어요. 의사가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병원을 나오는데 할머니는 멈춰 섰어요. 며느리가 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장례식장까지 알아봤어. 그런데 난 안 죽어. 할머니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온몸에 힘이 들어갔죠.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며느리한테 알리지 않기로요. 오진이었다는 걸 숨기기로요. 며느리가 뭘 더하는지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확실한 증거를 모으기로요. 할머니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며느리가 화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죠. 제가 왜 이래야 해요? 왜 매일 와야 해요? 할머니는 파일을 저장했어요. 증거 하나가 모였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며느리 본색을 다 봐야겠어.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 해.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당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진실을 밝힐 거예요. 토요일 밤 늦게 할머니는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그런데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아들이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준호. 응. 엄마, 미안한데. 지혜가 내일 갈 거래. 그래. 근데 엄마, 지혜 기분 안 상하게 해줘. 알았지?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알았어. 고마워, 엄마. 자, 잘 자. 뚝. 할머니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내일 며느리가 온대요. 할머니는 준비해야 했어요. 녹음기를 또 숨겨놔야 했죠.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할지 몰라요. 하지만 할머니는 준비됐어요. 할머니는 서랍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배터리를 확인했죠. 충분했어요. 할머니는 녹음기를 꼭 쥐었어요. 내일 진짜 모습을 볼 거야. 할머니는 결심했어요. 며느리의 가면을 벗기기로요. 일요일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잠을 설쳤거든요. 오늘 며느리가 온다는 생각에 긴장됐죠. 할머니는 녹음기를 다시 확인했어요. 식탁 밑에 테이프로 붙여놨어요. 손이 떨렸지만 단단히 고정했죠. 오전 10시 현관 초인종이 울렸어요. 띠링동. 할머니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어요. 며느리가 서 있었죠. 어머니. 며느리는 웃지 않았어요. 표정이 차가웠어요. 왔니? 들어가도 돼요? 응, 들어와. 며느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신발도 제대로 안 벗고요.
거실 소파에 턱하고 앉았죠. 가방을 옆에 던지듯 놓았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예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친절함은 온데간데 없었죠. 어머니, 앉으세요. 며느리가 소파를 톡톡 쳤어요.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며느리가 할머니를 똑바로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어머니,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슨 얘기? 솔직하게요. 며느리가 팔짱을 꼈어요. 저 이제 매일 못 와요. 며느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응, 괜찮아. 안 와도 돼. 그리고요, 어머니 혼자 병원 다니세요. 그래. 저도 제 생활이 있어요. 어머니만 돌볼 수 없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어요. 할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었죠.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며느리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어요. 어머니, 유언장 언제 쓰실 거예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이제 시간 없으시잖아요. 며느리의 목소리에 조바심이 느껴졌어요. 의사 선생님이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벌써 한 달 지났어요. 5개월밖에 안 남았다고요. 며느리가 손가락으로 탁자를 톡톡 쳤어요. 어머니, 건강하실 때 정리하셔야 해요.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나중에 생각해 볼게. 며느리 표정이 확 굳었어요. 나중에요? 나중이 어디 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커졌어요. 어머니, 솔직히 짜증나요. 자꾸 이러시면 저도 힘들어요. 제가 왜 매일 와서 청소하고 밥 해드렸는데요? 며느리가 일어났어요. 다 어머니 재산 때문 아니에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가게 건물 있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예금도 있고 보험도 있고 전부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죠. 며느리의 얼굴이 빨개졌어요. 저희 준호한테 주는 거 아니고 할머니가 조용히 물었어요. 준호거나 제 거나 똑같죠. 어차피 부부잖아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빨리 유언장 쓰세요. 지금 당장요. 할머니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며느리를 똑바로 봤죠. 서연아, 너 진짜 그런 마음이었니? 당연하죠. 아니면 제가 왜 매일 왔겠어요? 며느리가 비웃듯 말했어요. 어머니 좋아서요? 에이, 웃기지 마세요. 저 어머니 별로예요. 솔직히요. 할머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차분했죠. 그럼 장례식장은 왜 알아봤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가방에서 봤어. 장례식장 팸플릿 3개. 가격 비교한 것도 봤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어요. 입을 벙긋거리기만 했죠. 11월 중 예상이라고 적혀 있더라. 내가 한 달 안에 죽을 거라고 생각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했죠. 어머니. 그건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건 그냥 만약을 위해서. 만약? 가격까지 비교해 놓고 제일 싼 거 골라놨더라. 평화이전당 350만 원. 할머니가 말했어요. 며느리는 뒤로 물러섰어요. 어머니가 어떻게 그걸? 네 가방 뒤졌어. 내 카드 훔쳐간 것도 알아. 할머니가 한 걸음 다가갔어요. 200만 원 빼간 것도 알고 병원비라고 거짓말한 것도 다 알아. 며느리는 벽에 등을 기댔어요. 얼굴이 창백했죠. 어머니 저는 너 지금 변명하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내가 죽길 바랐지? 빨리 죽어서 재산 받으려고 했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할머니가 처음으로 소리쳤어요.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도 힘들어요. 준호 사업이 안 돼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머니 재산이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차갑게 봤죠. 그래서 내가 빨리 죽길 바란 거야?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준호한테 전화할게. 어머니, 안 돼요. 며느리가 핸드폰을 빼앗으려 했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먼저 전화를 걸었죠. 따르릉, 따르릉. 엄마, 아들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호야, 지금 집에 올 수 있니? 왜? 무슨 일이야? 지혜랑 얘기할 게 있어. 엄마, 무슨 일인데? 지금 당장 와. 중요한 일이야. 할머니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30분 후, 아들이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놀란 표정이었죠. 며느리가 소파에서 울고 있었고요. 할머니는 차분하게 앉아 있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야? 앉아. 할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어요. 아들이 앉았어요. 할머니는 식탁 밑에서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거 들어봐. 이게 뭔데? 들어보면 알아. 할머니가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녹음기에서 며느리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다 어머니 재산 때문 아니에요. 가게 건물 있잖아요. 그거 얼마예요? 전부 다 정리해서 저희한테 주셔야죠. 어머니 좋아서요? 에이, 웃기지 마세요. 저 어머니 별로예요. 솔직히요. 아들은 입을 벌린 채 녹음기를 봤어요. 며느리는 고개를 푹 숙였죠. 녹음이 계속 재생됐어요. 며느리의 모든 말들이 선명하게 들렸죠. 녹음이 끝났어요. 거실은 조용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지혜야,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나는 엄마 재산 때문에 그랬어? 정말? 아들 목소리가 떨렸어요. 며느리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안해. 우리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엄마가 빨리 돌아가시길 바란 거야?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아들이 소리쳤어요. 할머니는 가방에서 장례식장 팸플릿을 꺼냈어요. 탁자 위에 펼쳐놨죠. 이것도 봐. 아들이 팸플릿을 봤어요. 가격 비교. 11월 중 예상. 아들의 손이 떨렸어요. 장례식장까지. 알아봤어?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며느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울기만 했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들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말했어요. 준호야, 엄마 말 들어봐. 엄마가 재검사 받았어. 응? 췌장암 말기가 아니었어. 오진이었어. 아들은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양성 종양이래. 수술하면 완치된대. 6개월 시한부는 잘못된 거였어.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안 죽어.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 정말? 응, 정말이야. 며느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죠. 입이 떡 벌어진 채 굳어버렸어요. 어머니가 안 돌아가신다고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똑바로 봤죠. 그래, 나 안 죽어. 오래오래 살 거야. 며느리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어요. 그럼 제가 며느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봤어요. 지혜야, 우리 이혼하자. 여보, 그러지 마. 난 너 같은 사람이랑 못 살아. 아들이 할머니에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괜찮아, 준호야. 엄마, 지혜랑 바로 이혼 절차 밟을게.
그래. 그게 좋겠다. 할머니가 아들 손을 잡아줬어요. 며느리는 일어나 가방을 집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문을 열고 나갔죠. 뒤돌아보지도 않고요. 며느리가 나가고 할머니와 아들만 남았어요. 아들이 할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괜찮아, 준호야.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살아계셔서 감사해. 아들이 울먹였어요. 할머니는 아들 등을 토닥여줬어요. 엄마는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앞으로 잘 살면 되는 거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혼자 집에 앉아 있었어요. 조용했어요. 하지만 평화로웠죠.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다 끝났어요.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준호. 응. 내일 변호사 선임할 거야. 지혜 고소할게. 사기 혐의로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엄마, 정말 미안해. 내가 제대로 못 봤어. 괜찮아. 이제 다 알았으니까.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준호야. 뚝. 전화가 끊겼어요. 할머니는 창밖을 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죠. 이제 진짜 끝이었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어요. 수술도 받아야 하고요. 가게도 다시 열어야 했죠.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게 살아야 했어요. 남은 인생을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환하게요.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가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우리 다시 시작해요. 새로운 인생을요. 한 달이 지났어요. 할머니는 수술을 받았어요. 양성 종양 제거 수술이었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말했어요. 할머니, 완치해요. 이제 건강하게 오래 사시면 돼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퇴원하는 날, 아들이 마중 나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집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아들이 할머니 가방을 들어줬어요. 차에 타서 집으로 가는 길,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지혜랑 이혼 절차 진행 중이에요. 그래. 그리고 고소도 했어요. 사기 혐의로요.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대요. 아들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죠. 준우야, 너는 괜찮니? 힘들긴 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엄마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용서할 수가 없어요. 아들이 핸들을 꽉 쥐었어요. 할머니는 아들 어깨를 토닥였어요. 괜찮아. 다 지나갈 거야. 네, 엄마. 제가 잘못 봤어요. 정말 미안해요. 됐어. 이제 그만 미안해하고.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할머니는 집 안으로 들어갔죠. 오랜만에 돌아온 집. 깨끗했어요. 준호야, 청소했니? 네, 어제 다녀갔어요. 아들이 웃었어요. 할머니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더 밝아 보였어요. 일주일 후, 할머니는 가게를 다시 열었어요. 영숙이네 중국집. 간판에 먼지를 닦았어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죠. 익숙한 냄새가 났어요. 할머니는 미소 지었어요. 다녀왔어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가게를 열자마자 단골 손님들이 찾아왔어요. 사장님, 어디 가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철물점 박 사장님이었어요. 아이고, 잠깐 아파서 쉬었어요. 많이 편찮으셨나 봐요.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이제 괜찮아요. 완쾌했어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어요. 짜장면 하나 주세요. 네, 금방 나가요.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면을 삶고 짜장 소스를 볶았죠. 손놀림이 여전히 빨랐어요. 30년 동안 해온 일이니까요. 지글지글 소리가 났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가 좋았어요.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할머니는 잠깐 쉬었어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죠. 핸드폰이 울렸어요. 부르르르. 아들이었어요. 여보세요? 엄마, 나 준호야. 점심 드셨어요? 응, 가게에서 먹었어. 오늘 저녁에 갈게요. 같이 먹어요. 그래, 알았어. 저녁 7시. 아들이 왔어요. 손에는 꽃다발을 들고요. 엄마, 이거 드려요. 어머, 이게 뭐니? 그냥 감사해서요. 아들이 수줍게 웃었어요. 할머니는 꽃을 받았어요. 향기가 좋았죠. 두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할머니가 만든 짜장면이었어요. 엄마 짜장면 진짜 오랜만이다. 맛있니?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아들이 환하게 웃었어요. 할머니도 웃었죠. 식사를 하면서 아들이 말했어요. 엄마, 지혜 재판 날짜 나왔어요. 그래. 다음 달이래요. 검사에서 사기 혐의 인정했대요. 집행유예는 받을 것 같아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호야, 너는 이제 괜찮니? 괜찮아요.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 정리된 것 같아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아들이 말했어요. 사업도 다시 해볼까 해요. 제대로요. 그래, 열심히 해. 네, 엄마. 이번엔 제대로 할게요. 아들이 웃었어요. 2달이 지났어요. 재판이 열렸어요. 할머니와 아들은 법정에 갔죠. 며느리가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져 있었어요.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죠.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어요. 재판이 진행됐어요.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어요. 녹음 파일, 장례식장 팸플릿, 통장 거래 내역. 모든 증거가 명확했죠.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박서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피해자에게 빼돌린 금액 전액을 배상하고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며느리가 할머니 앞에 섰어요. 어머니, 며느리 눈에 눈물이 가득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는 며느리를 바라봤죠. 서연아,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난 너를 용서할 수 없어. 내가 한 짓을요. 며느리는 울먹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말을 이었어요. 너도 다시 시작해. 제대로 된 삶을요. 며느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며느리가 돌아서서 걸어갔어요. 할머니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죠. 아들이 할머니 팔을 잡았어요. 엄마 가요. 그래. 두 사람은 법원을 나왔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그날 저녁, 할머니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남편 사진을 봤죠.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힘든 시간이었지만 이겨냈어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다음 날, 할머니는 가게에 나갔어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죠. 사장님, 짜장면 하나요. 네, 금방 나가요. 할머니는 주방에서 열심히 요리했어요. 손놀림이 경쾌했죠.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어요. 점심시간. 가게가 손님으로 가득 찼어요. 할머니는 바쁘게 움직였죠. 주문받고 요리하고 서빙하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게 할머니의 삶이었거든요. 오후 2시쯤 손님이 다 나가고 할머니는 쉬었어요. 의자에 앉아 물을 마셨죠.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밝았어요.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이야.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들이었어요. 엄마, 나준호. 응. 엄마, 다음 주에 여행 어때요? 여행? 네, 엄마랑 저랑 둘이서요. 제주도 가요. 어머, 정말? 네, 엄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쉬셔야죠. 할머니는 웃었어요. 그래, 가자. 우리 여행 가자. 네, 제가 다 준비할게요. 아들 목소리가 들떠 있었어요. 할머니는 전화를 끊고 웃었죠. 여행. 평생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 후, 할머니와 아들은 제주도에 갔어요. 바다를 봤죠. 엄마 예쁘죠? 그래. 정말 예뻐. 할머니는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두 사람은 바닷가를 걸었어요. 손을 잡고요.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준호야. 할머니가 아들을 꼭 안았어요. 따뜻한 바람이 불었죠. 저녁이 됐어요. 할머니는 숙소 발코니에 앉아 있었어요. 바다가 보였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죠. 할머니는 핸드폰을 꺼냈어요. 남편 사진을 봤어요. 여보, 나 이제 행복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다 이겨냈어요. 이제 우리 아들이랑 행복하게 살 거예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어요. 여보도 하늘에서 행복하세요.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찍 일어났어요. 창밖을 봤죠.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붉은 해가 바다 위로 올라왔어요. 할머니는 그 광경을 바라봤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죠. 감사의 눈물이었어요. 나는 살아있어. 아직 살아있고, 앞으로도 오래 살 거야. 할머니는 생각했어요. 가슴이 벅찼죠.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할머니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가게를 운영하고요. 단골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고요. 저녁엔 드라마 보고요. 평범한 하루였죠. 하지만 행복한 하루였어요. 어느 저녁, 할머니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TV를 보고 있었죠. 문득 창밖을 봤어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할머니는 웃었어요. 여보, 나 오늘도 잘 보냈어요. 내일도 잘 보낼 거고요. 모레도 글피도요. 할머니가 남편 사진에 말했어요. 우리 행복하게 살아요. 오래오래요. 할머니는 눈을 감았어요. 평화로웠어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죠.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알았어요. 이제 진짜 괜찮다는 걸요. 세상에는 나쁜 사람도 있지만 좋은 사람도 있어요. 힘든 시간도 있지만 행복한 시간도 있죠. 중요한 건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자신을 지키는 거고요. 할머니는 그렇게 배웠어요. 힘든 시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이제는요. 그 배움으로 더 강해졌어요. 더 이상 누구도 할머니를 함부로 못해요. 할머니는 자신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김영숙 할머니는 오늘도 살아가고 있어요. 작은 중국집에서요. 손님들과 이야기 나누며요. 웃으며요. 행복하게요. 그리고 그 모습은요. 누구보다 아름다워요.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진짜 인생이요. 이제부터요. 할머니는 자신을 위해 살 거예요. 누구한테도 휘둘리지 않고요.
당당하게요.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면서요. 이렇게 김영숙 할머니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세상에는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죠. 부모님의 재산만 노리고 빨리 돌아가시길 바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이야기가 있고 존엄이 있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약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요. 할머니처럼 강한 사람도 있고요. 반드시 진실은 밝혀지니까요.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 나눠요.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